네, 감사합니다. 원양대병원 서영훈입니다. 올해는 흉배과 선생님들께 여쭤볼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쭉 찾아보다가요. 그냥 최근에 제일 고민되는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환자는 60세 남한이고요.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볼 때마다 무서운 이제 랩트 메인 토탈 스테미입니다. 당시에 ST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여기저기 다 올라가 있었고, 당시 이제 프라이머리 PCI를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무조건 스텐트부터 넣어야 환자가 살기 때문에 빨리 랩트 메인부터 LAD로 스텐트를 넣고, 다행히 이제 랩트 쪽에 플로우는 살아났고요. 보시면은 랩트 메인 LAD 일단 추가 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지만은 큰 문제는 없이 LAD와 메인 서크 모두 플로우는 회복된 걸로 보였습니다. 서크는 좀 작았고 다행히 서크로 가는 플로우에도 별 지장은 없어 보였고요. RCA는 좀 울퉁불퉁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환자는 고생을 좀 하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무사히 잘 퇴원하셨습니다. 원래는 무증상 환자에서는 절대 팔굽 시리즈를 권유하지 않는데요. 정말 아주 걱정되거나 좀 너무너무 깨김칙한 케이스는 가끔 합니다. 이 환자는 흡연자였기 때문에 또 워낙 당시에 충분한 이제 워커블 못한 상태라서 한 3개월 정도 뒤에 팔롭 시리즈를 한번 해봤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LAD와 다이아고날에 좀 자잘한 협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당연히 손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RCA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고요. 한 1년 정도 뒤에는 이제 CT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랩트 메인에서 LAD로 스텐트는 잘 유지되어 있었고, 다행히 크로스오버 된 서크도 플로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환자는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다시 담배도 피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EF는 이 정도였고요. 처음에 프라이머리 PCI 할 때는 한 30% 정도 됐는데, 약물 치료하면서 다행히 조금씩 호전이 됐습니다. 스터닝의 회복도 있을 거고요. 한 2달 정도 뒤에는 38, 그 다음에 42, 한 21년 8월 CT 찍을 때는 한 52% 정도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환자와 저와의 라포도 아주 좋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에코를 오랜만에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제 올해 초에 한 에코가 갑자기 36%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엔지오를 했고요. 보시면은 스텐 디스탈 엣지에 약간 협착이 있지만은 저걸 손을 대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역시나 메인 LAD 서크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RCA도 디스탈 쪽에 약간 병이 있지만은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더 손댈 병변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하고 퇴원을 했고요. 환자는 이후에 잘 지냈습니다. 그냥 담배 끊으셔야겠다 하고 EF 변화에 따라서 약물 조절하고 다시 또 잘 지냈고요. 얼마 전에 환자가 갑자기 이제 온고잉 체스트페인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CAG를 했고요. RCA는 4월 달과 큰 차이가 없었고, 역시나 메인 LAD 서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스파이더를 딱 찍어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볼록 솟아나온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옛날에 스텐트 든 위치 바깥으로 이제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생긴 겁니다. 전 이런 건 사실 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언제 생겼나, 내가 이걸 언제 놓쳤나, 이것 때문에 아픈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일단 스텐트를 추가적으로 넣을 병변은 없어 보였고요. 옛날 기록과 함께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4월 달에 찍은 이제 AP 카우달 뷰와 요번에 찍은 AP 카우달 뷰가 사실 똑같습니다. 보면은 4월 달에 찍었을 때도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 이걸 놓쳤더라고요. 왜 놓쳤나 생각해봤더니 요번에도 발견한 게 이제 스파이더 뷰를 찍었을 때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랩트 메인을 찍을 때 사실 물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저와는 다르시겠지만은 워낙에 메인에서 LAD 서크 돌아가는 각도가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랩트 메인에서 뭐가 볼록 솟아 나와 있어도 그게 그냥 당연히 앵글 때문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뷰를 찍었는데 스파이더를 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흔한 눈에 익은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요번에 봤더니 이제 스텐 바깥쪽으로 뭔가 볼록 솟아나왔고 이게 스파이더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사진을 찍고 느낀 게 아니 서클은 일로 나가는데 그럼 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라고 해가지고 느낀 거였거든요. 이걸 보고 좀 너무 놀라서 애뉴리즘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다음에 CT를 찍었고요. 옛날 CT에도 있는데 그냥 항상 저만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영상인데요. 스텐 바깥쪽으로 약간 솟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때는 눈치채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번에 CT를 찍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솟아있습니다. 뭐 스텐이나 혈관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애뉴리즘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급하게 이제 문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희 병원 흉부외과 선생님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두시죠라고 해서 흉부외과 선생님을 믿고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보냈는데 환자가 한 달 뒤에 또 응급실 왔습니다. 이번에 또 체스트페인이었고요. 여기 이번에 네이비 카우달 비어 스파이더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만에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이제 난리 났구나. 이게 지금 놔둘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달 전과 이번에 비교해 보면은 이게 사실 매저를 해봐도 CT나 뭐 CAG에서 매저해도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제 불안감이 그런 건지 아무튼 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지금 환자는 아파서 자꾸 응급실에 실려오고 뭔가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한 달 만에 찍은 RCA에서 디스탈이 니어 토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마지막에 생긴 통증의 원인은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디스탈 RCA가 갑자기 니어 토탈이 생기면서 왔던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스텐트 하나 넣고 이제 해결은 됐습니다. 뭐 팀이 2 정도로 보이고요. 팀이 1에서 한 2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다행히 뭐 최근에 흉통은 RCA 때문이었고 요거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제가 상의하고 싶은 거는 요건 이제 한 달 사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3년간의 차이를 보면은 분명히 스텐트 바깥쪽으로 애뉴리즘이 생겼고 자라고 있습니다.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뭐 놔둔다, 뭐 스텐 그라프트, 코일, 바이패스, 라이게이션 여러 가지 일단 옵션을 다 써놨는데 인터벤션으로는 해결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스텐 그라프트는 그래프트 메인에다가 지금 이걸 넣는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게 지금 뭐 스텐트로 쌓여 있는 데다가 사실 오리진 뭐 이거 아이부스로 봐도 알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코일도 불가능할 거고요. 바이패스를 이런 환자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어차피 바이패스를 해도 그래프트 메인 애뉴리즘이 터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스텐트를 넣는데 라이게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만 많이 들고 뭐 제가 본 적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인터벤션 선생님들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쭤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환자는 마지막 외래 오신 게 이번 주였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먼저 서전 선생님들한테 질문이 들어갔으니 이게 서저리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CT를 봐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프로트루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너리 애뉴리즘을 저런 사이즈를 수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사이즈보다 팔로우 하는데 더 커졌다. 네, 점점 자꾸 이렇게 그로잉하고 있다. 아직 뭐 막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그로잉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스럼부스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프로트루전 되는지를 보면서 수술 플래닝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다른 심장내과 학회에서 이제 갔다가 비슷한 케이스를 코일링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서 바이퍼케이션 메인에서 오스하고 LAD하고 바이퍼케이션 되는데 조만한 크기의 애뉴리즘이 있는데 거기다 코일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병원에 있는 서전이었으면 저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커지면 수술 나중에 이제 뭐 얼마만큼 커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게 럽처의 리스크가 생기고 그 안에 스럼버스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굉장히 커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실은. 뭐 서전 선생님들은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환 선생님이나 김용환 선생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게 애뉴리즘이 스텐트 안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인가요? 저게 아닙니다. 스텐트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거잖아요. 프록시말의 인스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밖에서 꼬매면 될 것 같은데 스텐트가 박혀 있기 때문에 애뉴리즘 그 코너를 열지도 않고 밖에서 그 랩트 메인은 네. 아까 프록스 LAD는 접근이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랩트 메인은 예. 가능하십니까? 김용환 선생님 혹시 뭐 저도 다른 이제 좀 커져야지 좀 하지 좀. 김용환 선생님 서전인지 모르고 한 번도 질문 안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아닙니다. 서울성공 김용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엔주에선 봐선 뭐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도 사실은 아까 이제 홍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CT로 보면은 과연 그 어느 쪽으로 프로추션이 된지에 따라서 사실 서지컬 플랜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이벨리ュ이션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게 프록시마 엣지 드노버 포션을 인벌브를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터벤셔니스트의 입장에서 나는 저거를 나중에 인터벤션으로 해결하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인터벤셔니스트가 있으십니까? 나중에 더 커진다. 근데 인터벤션으로 난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저게 스텐트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저런 게 발견해 코일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요. 뭐 NS에서 하듯이 스텐 어시스트드 코일 해서 코일 엠볼리즈 한 다음에 스텐트로 밀어붙여서 벽에 붙이는 이런 게 저한테는 스텐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카트 넣고 왔다가 혹시 빠지거나 이러면 좀 리스키할 것 같아서 저 상태에서는 그냥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위치가 어느 방향인지 따라서 된다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느 쪽 위치면 어떻게 하고 어느 쪽이 어떻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열었을 때 반대쪽 깊은 쪽에 있으면 어려울 거고 이렇게 떠 있는 그럴 위치. 경우는 수술을 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수술 방법이 할 달라질 수는 거지? 있지만 이제 네. 어느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레프트 메인이 가는 방향이 펄메리 아트리 이제 뒤쪽이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수술은 가능하지만 한다면 라이게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라이게이션을 하시는 건가요? 에너지를 아마도 라이게이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 엠볼리션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이 세큘러 타입이고 사실 4개의 웨이스가 중요하잖아요. 4개 웨이스가 너무 브로드하면 사실 코일 엠볼리션도 쉽지가 않고 또 하나 스텐트 어시스트를 하려면 랩트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케믹 타임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환자는 제가 만약에 이 환자를 하라고 만약에 애뉴리즘이 자꾸 커진다. 랩트 메인의 랭스가 비교적 충분합니다. 한 16mm는 되거든요. 그라프트의 랭스가 보통 16mm, 제가 그 짧은 거, 더보다 짧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16mm고 또 하나는 프록시말하고 디스탈의 그 엔돌리기 예방되는 포션이 랩트 메인에 비교적, 랩트 메인으로 치면, 스텐트는 프록시마 엣지지만 랩트 메인으로 치면 샤프트에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바이포케이션을 건들지 않으면서 와스티움에 맞출 수 있는 스텐 랭스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브스를 보면. 그러면 저는 3.5mm, 4.0mm 그라프트 스텐트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라고 하면. 그냥 코일 엠볼리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코일 엠볼리션이 복잡하고 이미 스텐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렵고 서저리도 사실은 아마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심플하게 만약에 자꾸 커진다면 그렇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프트 스텐트 혹시 ISR은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터져서 그라프트 스텐트를 막 넣어본 적이 몇 개 있는데 그라프트 스텐트가 이상하게 ISR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라프트 스텐트 옛날에 데이터 보니까 ISR 베어메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20% 정도 전후거든요. 근데 랩트 메인 있고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프레셔로 해서 4.0 아마 그 정도를 비키고르기 때문에 ISR 리스크는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듀얼 엔티플레이트를 좀 오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래프트 스탠드 종류에 따라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썼던 럽처에서 한 3건 정도 넣었는데 6개월 이내에 대부분 다 IS를 토탈 근처로 바뀌어가지고 그 뒤로 그래프트 가능하면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종류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다 보니 결국은 본인들의 경험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환자의 수술이 혹시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라이게이션 자체는 뭐 위치에 따른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여기 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정도 크기의 코로나리 애니우리즘을 흔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언유저란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한테까지 수술 컨설테이션이 나는 코로나리 애니우리즘은 저 정도 크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휴즈하고 스럼버스 꽉 차 있고 이런 것만 수술을 해서 그런지 저런 거는 좀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옛날에 퍼스트 제너레이션 때는 좀 더 저런 세큘러 엔즘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제너레이션 DS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경험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대부분 좀 더 업저베이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이저 사이드 브랜치가 없으면 대부분 이제 그래프트 스탠으로 커버를 하는 것 같고요. 저 정도는 아직은 좀 더 클리니컬리 업저베이션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왜 심장 기능이 나빠지냐 코로나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메디컬 트리트먼트 중에서 아른이라든지 베타브로커, MRI, SGLT2 이런 약들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애뉴리즘이 환자의 그 전반적인 디지즈 관련성,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과 보시면서 사이즈 업 되면은 그때 수술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미리쯤 되면은 수술을 고려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제가 정보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리 애니리즘을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이게 보여주시는 슬라이드들이 다 럽처될 수 있고 스럼버스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에올타나 이런 거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지만 그럼 코로나리 애니리즘은 1년에 1mm씩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사실은 없죠.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40mm까지는 한 3년에 한 번씩 CT를 팔로우하고 40mm 넘어가면 1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건 가이드라인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서영원 선생님도 아까 보시니까 엔조 찍고 나서 자꾸 커졌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너무 너버스하면 본인이 너버스면 환자도 너버스해지죠. 사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거하고는 지금 사실 클리니컬 코र्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맥시멈 6개월 아니면 저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코로나리 CT를 그냥 팔로우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영훈 선생님 좀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하여튼 카디악 서전과 흥미로운 세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웠는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6분 연자 고생하셨고 우리 디스커션 하신 패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세션 마치겠습니다.